9월 19일 신앙과 신학사랑방 모교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아나키즘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한 주제입니다. 네, 우리 김대식 박사님 강연해 주시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기독교 아나키즘과 관련한 이야기를, 이렇게 아우터라인 말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좀 더 그냥 베이직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 초고, 작성하고 파워포인트 작성하다만, 시몬 베이유 얘기 조금 말씀드리면서 함석헌의 관점에서 아나키즘 얘기하고 제가 나오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소개를 받은 바와 같이 김대식이고요. 현재 20년 동안 시간 강사로 숭실대학교 철학과에 있습니다. 그 전에 대구 가톨릭대학 종교학과에서 대학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강의가 없고요. 한부 선생님하고 함석헌 평화연구소 만들어서 지금까지 공동소장으로 같이 일하고 있는데, 처음엔 함석헌으로 일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함석헌을 통해 가지고 아나키즘 알게 돼서 앞으로 이제 아나키즘으로 쭉 죽을 때까지 가지 않을까. 그 시초적 방향도 사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그 저의 이렇게 이력이라 그럴까요? 학문적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 뭐, 신학으로 출발을 하긴 했지만, 나중에 이제 종교학 끝내고, 철학 손을 대면서 현상학 때문에 제가 손을 댔어요.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만, 하이데거의 스승인 에드먼트 후설 현상학 공부하면서 관심 갖고 철학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물론 여러 가지 실전적 고민도 있었습니다만, 하이데거를 접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하이데거 밑에서 학위를 했던, 가운데 보시면 옷 안경 쓴 오토 페겔러 박사 교수님이 있습니다. 보쿰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셨던 분인데, 보쿰대학으로 순대에서 철학 공부를 하셨던 김인석, 지금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 김인석 선생님이 숭실대에서 대학원에서 존재할 시간 강의를 할 때 제가 그 세미나 들어갔었는데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그 칸트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많은 아니고요. 많은 도움을 예, 받았던. 예, 제가. 예. 나중에 이제 그 김 선생님이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로 저 뭐 다년간의 재직을 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그분 때문에 어, 임마누엘 칸트 철학으로 형식주의 관련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마치게 됐죠. 근데 저기 가운데 사진 잘 안 보이시는데 왼쪽에서 세 번째 그 아주 하늘색 옷을 입고 계신 분입니다. 사진 뒤져봐도 없어가지고 저거밖에 안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칸트하기로 계속 밀고 나가면 좋은데 그게 그러지 않고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황보 선생님 만나면서 함석헌 계속 공부하게 됐고 책도 여러 권 내게 됐죠. 어쩌면 함석헌 때문에 조금 외부적으로 밥을 먹고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뭐 후회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양철 전공한 사람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면도 있죠. 그러나 또 되짚어 보면 아나키즘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또 축적된 어떤 서양 철학적 자료를 이렇게 되짚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그 어떤 시간적인 축적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오른쪽 위는 한국선생, 밑에는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지금은 이제 이거보다 더 늙었죠. 죄송합니다. 나이가 좀 들었죠. 이때가 저는 딱 좋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자꾸 머리도 빠고, 뭐, 아까 진성 선생님 이제 피부도 망가졌다 그러시는데, 맞습니다. 피부가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오늘 좀 제가 주안점으로, 그 전에 기독교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책을 2월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 못 다뤘던 여성, 그리스도교 아나키스트, 즉, 가톨릭
영성가라고 볼 수 있는 철학자이자 영상가인 시몬 베이유를 넣고 싶었거든요. 근데 결국 못 넣었어요. 근데 이 기회를 통해서 그리고 조만간에 어디서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됐는데 이제 갖게 될 텐데 그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그 이번에 잠깐 언급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언급하고 그 후반을 함석헌으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영성가 시몬 베이유는 신은 참된 친구이다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요한복음서 15장 15절에 있는 이제 그 구절하고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네, 지평에서 보면 어쨌든 저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시몬 베이유의 책을 여러 번 뒤져서 검토를 해본 결과 물론 결정적으로 바르셀로나 1937년, 36년, 37년에 가서 내전에 참여한 것이 아나키스트로서 어떤 사상적으로 무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아나키스트로서 평생 살다가 기아 상태, 자기 지병도 있었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잘 먹지 못하다가 애시퍼드라고 하는 영국에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되죠. 뭐 하여튼 이제 그런 시몬 베이유의 갖고 있었던 뭐 영성이란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칸트와 형이상학의 문제에서 마르틴 하이데거가 얘기하고 있는 이 문제의식과도 상당히 좀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왔는데요. 인간이 문제라는 거죠. 인간이 많이 다양하게 알려진 때도 없었고 또 강력하게 매혹적으로 제시된 적도 없었는데 무식한 때도 없었다. 문제거리가 된 적도 없었다. 정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뭐 민주주의 뭐 얘기하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정치체라고 하는 것을 움직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문제니까요. 최근에 불거진 AI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다시 인간학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정초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인간을 어떻게 볼 거고 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새롭게 규명해야 될 건가라는 고민이 좀 싹 트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저는 선거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반 정도는 안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뭐 아나키스트가 그 선거에 참여한다라는 건 우스꽝스럽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절대이고 너에게도 절대인 자유는 본래적이죠. 국가나 제도, 종교, 조직, 지배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정치가에 의해서, 대통령, 대리자라는 말도 시몬 베이는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이 한자의 대통령은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의 프레지던트밖에 안 되는데 그 번역어가 너무 거창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뭐 대신 대자를 써가지고 대통령이라 그러면 좀 덜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자유와 의지와 행위, 판단, 삶 대신해서 제가 갖고 있는 큰 권리, 권력을 그에게 준 적도 없고 주고 싶은 생각도 사실은 없습니다. 자본가에서 또 뭐 결탁돼 가지고 나오는 여러 문제들이 보일 때 그 정치적 현실이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유는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자유일 수밖에 없겠고 또 그런 또 어떤 반감에서 보면 저의 자유는 결국 슈트리너가 얘기한 것처럼 나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에고이스트가 될 수밖에 없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제 아나키즘의 여러 가지 결을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나키스트 후예들을 일단 좀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물론 대부분 그리스도교 아나키스트입니다. 아나키스트 그러면 아나키스트와 아나키즘과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이 종교하고 대치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일면은 맞습니다. 근데 달리 보면은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 조직적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본질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그리스도교는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더 환원시키고 소급해서 그 원본적인 소위 아르케,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엔 아르케 뭐 태초에라는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 원어에서 비롯된 말이긴 합니다만 창세기 1장에도 태초에 뭐 하나님이 계시니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그 시초라는 것을 어디서부터 가져올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아나키스트는 다른 거 아니다. 성서나 하나님과 예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원본적 사실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바탕을 두고 삶의 기원과 삶의 철학을 바로 거기에서부터 기록 올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느냐.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기독교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것을 기술했고요. 거기에 나타난 소위 구약의 히브리인들, 나그네로 살았던 히브리인들부터 시작해서 예언자들, 예수, 민적, 아나베프티스트, 퀘이커, 권정생 선생님, 함석헌, 카르바르트, 보네퍼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라이노 니버, 자쿠엘르, 베르자이프, 톨스토이.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대거 언급해하면서 그리스도교 아나키스트즘의 특징들을 좀 뽑아내서 각각의 물론 결들이 다릅니다만 공통적인 그 무엇을 찾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기저에 깔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루동이라든가 크로포트켄, 바쿠닌, 엠마 골드만, 슈트리너 이런 소위 아주 그 철저한 아나키스트들이 추구했던 절대 자유라고 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몬 베이어 역시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시몬 베이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09년에서 1943년까지 살았던 매우 짧은 인생을 살다가 유대인 철학자, 영성가라고 볼 수 있죠. 가톨릭 교인인데 비가톨릭 교인으로서 살았어요. 신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자의 자유, 특히 이 노동자에 대한 그 인권이랄까요, 권리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을 기울였어요. 인간의 종교성 모두 다 절대 자유, 순수한 시원으로부터 비롯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국가주의, 네, 그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치주의라든가 전체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고 했고 자본주의, 기계기술혁명 비판, 폭력주의, 전쟁 반대, 네, 그 비폭력주의도 얘기를 합니다. 간디에 또 영향을 받아서요. 세례를 받지 않은 비가톨릭 교인이었지만 더 가톨릭적인 영성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을 보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불어를 못한 게 참 또 한스럽더라고요. 불어를 좀 하면 여기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 아주 맛깔스러운 그 표현들에 대해서 곱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번역이 다 전달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녀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 어떤 제도적인 교회를 넘어서서 바깥의 사유를 지향한 철학자다. 예, 그렇게 좀 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비가톨릭 교인이지만 더 가톨릭적인 영성가예요. 그러니까 성체성사,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를 떼는 것도 굉장히 신비스럽게 생각을 했고요. 비록 세를 받지 않았지만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나는 세를 받지 않겠다. 가톨릭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유는 내가 지성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교회 안으로 훅 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상당히 경계선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처음에 볼셰비키라고 하는 소위 그 러시아 그 공산주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막스도 비판하고요. 막스주의, 스탈린, 레닌 다 비판합니다. 이들이 정말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생각을 했냐. 그래서 노동자의 시원을 역설을 해요. 그러니까 공장주도 아니다. 자본주의도 아니다. 또 정치가도 아니다. 국가도 아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자 자신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상당히 아주 흥미로운 철학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 행위는 그래서 사랑, 곧 이웃사랑, 친구, 곧 우정의 수평적 관계에서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상적 어떤 그 뭐랄까 지배, 영역, 관념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4가는 예수를 친구로 그리고 있죠. 나는 그대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대들을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몬 베요가 원본적으로 신을 사유하려고 했던 그 아르케가 바로
우정에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우정은 위계가 없잖아요. 하이라키가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서로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리스 블랑쇼라고 하는 그 철학자, 대단한 문학가이기도 한데요. 책을 보면 굉장히 난해합니다. 근데 그 우정 공동체 얘기하는데 바로 그런 데서 서로 어떤 교감을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살짝 전 추론도 좀 해보게 됩니다. 에리 프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바로 이 신카타파의 거장 헤르만 코헨이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성서에서는 너희들은 이방인의 마음을 알고 너희들이 이집트 땅에서는 이방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방인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어떤 행위 자체가 이게 동떨어지지 않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뭐 공간적인 건가요? 아니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어떤 시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다 들어와 계신 분들은 거기다 아마 초탈하고 초연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토마스 그룸이라고 하는 그 보스턴 칼리지의 가톨릭 교육학자 유명한 교육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히브리어를 마쿠트라 그러잖아요. 그리스어는 마실레이라고 부르는데 이 나라는 지리적 공간적 영토 개념이 아니라 통치 권위, 주권이 미치는 모든 범주 일반을 가리킨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체 시몬 베유의 그리스도교 아나키즘을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는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톨릭 바깥에서 가톨릭 안을 향한 열정, 제도 바깥을 향한 자유, 또 노동자를 향한 사랑에서 자신의 아르케를 찾은 여인. 어떻게 보면 신에 대한 사랑은 노동자를 위한 사랑, 이웃을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한 그 아나키스트 아니었겠는가. 저는 이제 이 8개, 7개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짧게 좀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석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함석헌 다 아시죠? 그렇죠? 네. 가끔 제가 후발주자로서 함석헌을 연구하고서 무슨 함석헌 연구가처럼 자꾸 알려지는 게 창피한 일이기도 했었는데 거의 같은 연배를 이렇게 연대를 살고 학교를 다녔던 어떤 분은 저 지방의 도시에서 광역시에서 이렇게 했던 분은 벌써 함석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전 고등학교 때 무슨 함석헌을 어떻게 해요? 강원도 양구에서 우리 네,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런 거 보면 너무 늦었다. 예, 정신 바짝 차리고 막 정말 이것저것 공부하고 자충우돌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나키즘까지 손을 제가 건드렸으니 제가 어찌할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예, 함석헌 선생님 몰랐으면 아나키즘도 몰랐겠다. 그리고 제가 제 성격이나 제 사고방식이 아나키즘하고 너무 닮아있다라는 걸 발견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지성성 선생님 계시지만, 정말 순에 빠지고 그냥 약간 뭐랄까, 강원도 양구에서 그냥 쳇바퀴 돌아가듯이 살았던 저로서는 지금의 제 모습이 약간 낯설 수도 있지만 아니다. 저부터 그런 성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거의 시몬 베유하고 비슷하죠. 1901년에서 1989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종교인 철학자, 사상가, 문학가, 뭐 이런 분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반독재, 저항운동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민족주의, 가족주의, 국가주의, 체제, 제도, 조직 다 거부하시는, 교회주의로 비판하셔서 무교회주의, 묵지문화 간조로부터 영향받고서 한동안 그런 말씀도 계속 하셨죠. 그러다가 무교주의도 약간 이것도 뭔가 계속 이게 고착화되는 것 같아. 문제가 있네. 잠시 퀘이커도 교도로 사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함석헌 선생님을 교회주의자 내지는 아니죠. 종교주의자? 종교라는 색채로 이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이분은 그냥 아나키스트다. 그런 전반적인 어떤 그 틀에서 보면. 교회주의도 비판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아나키즘 그러면 no domination, no country, no religion 이잖아요. 그럼 우리 함석헌 선생님 딱 들어맞는 그 도시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주의와 관련해서 어떻게? 라는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함성 선생님 따르시던 여인들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롭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 당시에 가족주의라고 하는 관념에 사로잡히셨다면 또 그 이외에 바깥을 향한 사유, 몸짓 가능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셨을 것이다.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함성 선생님은 아나키스트다. 함성 선생님 기본적 논조는 CR이라고 하는 데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CR을 달리 번역하면 민인, 인민, 민중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뭐 선생님은 민인, 인민, 민중 다 쓰셨죠. 저는 민중을 씁니다만 한무 선생님은 그 인민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하도 이 저 공산주의, 공산당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민인으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참 안타깝죠. 좋은 말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여하튼 CR이라는 존재는 이름 붙여지지 않은 존재이고 꿈꿨던 존재이고 이름조차 없었던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야말로 노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좀 같이 해보시죠. 저는 학교 다닐 초등학교 때 국민교육 현장도 뭐 이렇게 암기하다가 결국 뭐 머리가 안 좋아서 좋지 않아서 국민교육 현장 난도도 잘뭐 이렇게 암시도 못했습니다만 국민이란 말 너무 안 좋은 말이잖아요. 한국 식민의 줄임말로 알려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국민이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국민 이외에 다른 말을 쓸 수 없나? 시민이란 말을 써요. 근데 이 말의 라틴어 어원은 키비타스입니다. 여기서 연동하는 게 시티즌, 컬처, 시빌라이제이션. 그러면 이건 약간 이거 도시 부르주아적 어떤 계층을 지칭하고 있는 서구 유럽의 사회학적, 철학적 산물에 불과한 용어 아닐까? 우리한테는 안 맞아요. 그러면 농어촌 시골 사람들 미문명화된 사람들인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 CR이란 말, 그 다음에 인민, 난민, 또는 민인, 민중, 노마디스트 여러 용어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제도, 체제, 억압, 강제 등의 모든 형태의 강압을 넘어서는 절대 자유를 추구하는 민중들이라 CR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CR은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누구로부터 계도하거나 계몽을 또 당한다 그래야 될까요? 이런 그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깨어서 자기 스스로 행동해야 된다. 이런 논조를 가지고 계셨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굉장한 인사이트를 사실은 얻었습니다. CR은 그래야 되는구나. 누구로부터 지배받거나 누구로부터 뭐 교육받거나 이럴 게 아니야. 물론 아나키즘의 그 갖고 있는 사상 굉장히 좋은데 바로 이런 지점에서 보면 함석헌 선생님이나 이마누엘 칸트나 보면 굉장한 그 CR 민중이나 서민들의 그 의식 수준을 상당히 높게 설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또 비판을 받기도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석헌 선생님이 이 CR이란 말을 사용하시고 CR의 소리까지도 계속 내시다가 또 이게 탈간도 당하시고 복간도 하셨죠. 거기에 나와 있는 뒷면, 지금도 그 CR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거의 뭐 이제 동인지처럼 굳어져 가지고 문제 아닌, 뭐 요새 사실은 이 저 광화문 어디죠? 교부에 두부 세부 들어가면 때가 묻어가서 다시 반품된대요. CR 소리가. 안 팔리는 거죠. 예, 옛날 같지 않은 거죠. 근데 선생님 뒷면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CR의 소리라고 하는 소위 CR은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어떤 선언적 이야기들이 너무 그 아나키즘 또는 아나키스트의 삶하고 잘 맞아떨어집니다. 권력 승배 반대한다, 비폭력, 같이 살게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그 크레포트킨이 얘기한 뮤추얼 에이드, 그러니까 상호부조하고 너무 잘 닮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교육, 아까 말씀드린 자기 힘으로 하는 자기교육. 예. 세계의 모든 존재들과 손을 잡아야 된다. 어떤 정치 세력과도 관계가 없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건 영락없이 제가 볼 땐 아나키스트로 봐도 손색이 없겠다. 이런. 근데 뭐죠? 기념사업회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죠. 저도 안 좋아합니다. 기념사업. 어쨌든 선생님은 CR이란 말을 민으로 또는 피플이라는 뜻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CR에서 하셨고요. CR은 극대라고 하는 이응, R자와 초월적인 하늘을 표시하고
또 이 아래하는 극소, 내재적인 하늘, 자아를 표시하는 거, 리얼은 활동하는 생명의 표시를 나타낸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CR 그러면 내 마음 또 내 마음 따로 아니다. 참마음이다. 우리 전체 안에 또 있고 전체 우리 하나하나 속에 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대성 내지는 개체성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CR 개념을 창안하셨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 개념의 처음 시작은 또 다소 유용무다라고 하는 얘기 있습니다만 별로 중요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살아내고 그것을 어떻게 또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엄밀성을 띠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나키즘 그럼 뭘까요? 도대체 뭐 아까 말씀드린 스틸러, 고드윈, 프루덤, 크로프트긴, 마커니, 톨스토이, 해밍웨이, 그 작가로는 오스카 와일드, 또 예술 철학자로는 헐버트 리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죠. 지금 언급되지 않은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원적으로 보면 안 아르코스하고 안 아르케 두 개로 크게 이제 그 파자에서 나눌 수가 있는데 선장 없는 배. 아르코스는 선장이라는 뜻이잖아요. 안은 부정적 도인데 그러면 선장 없는 배 그러면 이렇게 상상해 보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선장이 없어도 뭐 갑판장, 그다음에 요리사, 뭐 돛대를 올리는 사람 이런 여러 선원들이 그 목적지까지 합의하고 소통하고 협의하고 협파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자주 이제 그 아나키즘 할 때 아나르케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렇게 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 아르케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성서에서 나오는데 태초, 기초, 시원, 지배, 뭐 시원, 뭐 그런 원칙, 뭐 이런 말들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 예. 오로지 절대 자유를 지향하는 나 자신만 있을 뿐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no domination, no control, no religion 이런 어떤 공통된 실천적 어떤 철학적 그 함의들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이게 엠마 골드만이라고 하는 아나키스트인데요. 무질서가 아닌 종속되지 않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자유로. 나는 스스로 통치하겠다. 자치로. 나는 자연으로 돌아가겠다. 자연으로. 그래서 자유, 자치, 자연. 이 모토로 또 살고 계시는 우리 영남대학교의 명예교수로 계시는 또 박형구 살아계신 아나키스트 또 선생님 계십니다. 한번 제가 뵀는데 참 존경하는 분이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유자명, 박열, 이회영. 뭐 이외에도 김자진도 사실 아나키스트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이렇게 저격당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위에 박열, 아까 말씀드린 신채호, 이회영, 이항복의 후손으로 가산을 팔고 만주에 독립운동을 했죠. 하기락 선생님, 대구에서 아나키즘의 맥을 이었던 분이죠. 돌아가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박홍규 선생님, 그 외에도 제가 언급하지 못했던 아마 이문찬 선생님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계속 아나키즘을 알리고 계시는 아주 그 연배가 많으신 분이시죠. 어느 아나키스트의 또 후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945년, 1950년 이후에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 이념적인 대립 속에서도 사실은 이런 아나키스트들이 아나키즘이 껴 있어서 어디에도 사실은 제대로 평가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아나키즘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기술 아나키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기술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거의 혐오가 가까울 정도로 싫어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줌을 통해서도 쌍방으로 서로 보고 저희 얘기를 듣고 계시지만 사실 안 좋은 방식이에요. 이게 지금 거대 자본 아니에요. 이거 매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반환경적이고 이거 어떡할까 참 딜레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 국가, 자본 뭐 할 것 없이 어떤 체제 자꾸 인간의 절대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가라는 말이 근대적 의미잖아요. 민족이라는 말도 사실은 근대 이후에 등장한 거지. 그 이전에 국가라는 게 과연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국가 개념이 존재하지도 않았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국가라는 개념은 추상성에 가깝지 않느냐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나라 국자를 가만히 보시면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창과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폭력적인 정치체, 조직체가 바로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은 어떤가요? 가진 자들의 법 아닌가요? 매번 경험하지만, 약자들, 정말 힘듭니다. 예, 법 하나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뭐 하나 해결하려고 그래도 도대체가 뭐 도와주지 않아요. 전부 정말 약자 편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종교? 네, 말할 것도 없죠. 저도 종교 체제에 몸담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어떤 일정한 어떤 그 환경 때문에 그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저는 예, 아나키스트로 그냥 아나키즘을 표방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죠. 가족, 결혼이라는 거, 그리고 가족이라는 굴레 속에서 그 가족의 이기주의가 계속 확산이 되면 아시는 바와 같이 민족적 배타주의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족을 넘어서야, 국가를 넘어서야 구속이나 억압, 강제, 강권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외에 이제 다양한 아나키즘의 층위가 있는데 꼬뮨, 생디칼리즘,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리즘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꼬뮨은 아시다시피 뭐 공동체주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공동체주의를 가지고서 아나키즘을 사상을 갖고 같이 모인다 하더라도 지배와 피지배 구분이 생겨요. 그 공동체 구성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어느 집단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디칼리스트도 마찬가지. 조합주의라고 하더라도 엘리트 계급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계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 저것 다 싫어. 나는 나야. 아까 말씀드린 에고이스트로 살아가는 막스 슈트르너처럼 인디비주얼리스트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디비주얼리스트를 추구합니다. 쉽지 않겠죠. 예. 아까 우리 지성수 목사님 때 제가 그래서 구사를 먹었어요. 너 너무 그러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좀 편하거든요. 솔직히. 그 이외에 현대 사회에서 문화적 욕구로 대변되는 채식주의나 또는 페미니즘, 환경문자들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요즘 아나키즘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 다스만 그러니까 하이데거식으로 일상인으로 사유 없이 실존적 어떤 그 고민 없이 질질 끌려가는 그런 그 세계에서 왜 우리는 좀 자기 절대 자유라고 하는 것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향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걸까라는 것들을 가만히 또 보니까 휘발성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동안 소확행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이게 뭐 잘못됐다라기보다 너무 또 거기에 이렇게 몰두해 있는 나머지 지금 여기에서의 치열한 그 어떤 기투하는 실존적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삶의 자세, 책임적 자세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나약한 정신? 점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에. 누가 뭘 말하면 또 현상, 우리 한국 사람도 굉장히 또 많기도 하고요. 매체 때문에도 더 그렇긴 한데. 연대의식 약화. 굉장히 이기적인 인간으로 계속 가죠. 개체적 욕망이나 개체적 의식은 굉장히 강화되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이기성으로 가는 것 같아요. 좀 잘못된 거죠. 더 자본주의는 촘촘하게 오밀조밀하게 이 민중들, 노동자들을 더 굴종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틀란트 러셀은 이 경쟁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서부터는 약간 이제 실천적 함의를 제가 제 생각에 담아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나키즘 어떤 입장에서. 프루동의 아나키즘하고 프루동하고 막스하고 한번 붙었죠. 논쟁이 붙었어요. 너는 말이야, 지나치게 조직적인 어떤 그 힘을, 이 국가를 통해 가지고 뭔가 노동자들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넌 너무 이상적이야. 이제 이 프루동을 공격하죠.
뭐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아나키즘이 갖고 있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아나키즘이 좋은 어떤 그 지향하는 모토가 있어요.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막스처럼 자본론이나 공산당 선언이나 이런 글처럼 아주 좀 뭐랄까 치밀하다 그래야 되나? 네. 그런 아주 이론적 작업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각계 그 개별 민중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겠다. 이제 저는 사실은 최종적인 작업의 포인트를 거기다 지금 두고서 가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적 뮤추얼 에이드가 같이 가야 된다. 프루동이 얘기하죠. 공산주의가 인간의 생산수단의 통제권을 빼앗아서 자유를 파괴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렇죠? 공산주의가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정당이 돼서 민중이 갖고 있는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걸 독점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스탈린도 레닌도 비판을 받는 거죠. 물론 이제 최소한의 뭐 혁명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뭐다라고 하는 또 주장을 하는데 그건 궁색한 변명 같고 그래서 시몬베이어가 정당 폐지론을 들고 나와요. 근데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일할 토지를 소유할 권리, 작업장을 소유할 권리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이제 푸동의 논점이 있는 거죠. 막스의 중앙직업적 지배를 거부합니다. 막스의 이런 얘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함석헌이 주장하고 있는 협파, 예, 협파라고 하는 이제 그 전집에 나옵니다만 뭐 읽다 보니까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모니라는 말, 그래 좋아하고 협동하고 그래야 된다. 우리 그래 이 개념이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하고 너무 잘 맞아떨어진다.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실천적 어떤 능력이랄까요? 힘이 있으려면 치밀한 자본주의 분석 능력과 이론도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즐길 걸 말할 거, 뭐 먹을 거 입을 거 너무 풍요해요. 이건 뭐 아나키즘이다 아나키스트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형이상학적 거지 제가 만들어 놓은 말인데 형이상학적 나그네가 돼야 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지가 돼야 된다라는 건 아유 너무 비참하지 않아 그럴 수 있는데 긍정적 측면에서 보면 자유롭습니다. 매이지 않아요. 생존 본능에 굉장히 충실해 단순하죠. 담대한 용기도 있어요. 유기 대처 능력이 빠릅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아나키즘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기존 질서나 물적 세계를 뛰어넘는 변화시키는 이 나그네 거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순화시키는 나그네죠. 그것을 바로 예수의 가난 정신이라든가 비움이라는 데서 어떤 초연한 자세 또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연대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규칙을 깨라는 거죠. 도대체 귤이 뭘까? 네. 아나키스트의 베이직한 제1원칙. 네가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걸 증명해봐. 그게 뭔지 아세요? 교통법규를 위반해 보는 겁니다. 신호등을 위반해 보고. 예. 혹시 그래 보신다고 그러면 바로 아나키스트가 되실 수 있어요. 이게 희열이 있거든요. 카타르시스가 느껴집니다. 니들이 감히 어디다 신호등을 설치해 놓고 어디다 저기 저 횡단보도로 설치해놔. 네. 아니 저희 사는 동네에도 신호등 설치해 놓고 그거 따박따박 이렇게 돈 받아먹고 그러는 놈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게 필요 없어요. 그게 더 교통을 이렇게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흐름을 깨기 때문에 더 난리예요. 필요 없어요. 이제 제가 볼 때는 더 신호등 없는 데서 이 뭐야 저 합의하고 운전자들 저 눈신호 보내면서 더 사고 안 나잖아요. 그 왜 자꾸 규칙으로 얽매려고 그러냐 이거죠. 깨봐라 이런 거죠. 앤디 월이라고 하는 그 미술가 아시죠? 100분 동안 시가만 피우는 영화를 만들었대요. 헐리우드에서요. 난리 나는 거죠. 이게. 야, 이게 뭐 이게 뭐죠? 스펙터클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뭐 때려 부수고 하는 어떤 그런 영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100분 동안 시가만 피우는 영화. 이 얘기의 그 핵심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먹고 피우고 기침을 하고 뒤돌아보고 하면서 헐리우드의 그 영화 관례를 뒤집어서 규칙을 깨는 거죠. 야, 니들 이게 지금까지 규칙이라고 했던 자본의
저기를 그걸 현실이라고 봐? 현실을 의미하고 비틀어 보는 거죠. 소크라테스처럼 유험 인물이 돼보고 기존 질서를 거부해 본다. 여기에서 우리 그 아나키스트들의 삶이 이렇게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이제 실천적 사례들, 지침을 가지고 행동했던 분들을 보면 소로우, 간디, 함석헌, 뭐 이렇게 시민보복정 운동, 비폭력 저항 운동, 단식 운동 했던 염세 거부의 소금, 뭐, 권력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서금을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세금을 매기니까요. 거부했던 거죠. 납세 거부하고. 헨리 서로우가 내 세금을 통해 가지고 전쟁 무기 만들려고 그랬어? 근데 안 내. 그래 감옥살이 했단 말이에요. 이거 생각하니까 저도 세금 내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근데 집사람하고 애는 아나키스트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감옥 들어가면 쪽팔리잖아요. 그게 제가 못하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거죠. 간디. 그 다음에 여기 그 오른쪽에 사진 보면 안병무, 그 신학자, 민중신학자 있고, 오른쪽에 우리 함석헌 선생님 이렇게 저항운동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양 옆에 다 아시는 정치가 분들이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정말 아나키즘이라고 그러면 한 가지 더 덧붙여야 될 게 에코 아나키즘입니다. 자연 이제 인간 제발 난리 없어요. 여름 돼 보세요. 이제 지금 이제 벌써 이렇게 더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후와 관련해서 자연 구속하고 억압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자연은 스스로 그러함인데 왜 인간이 잠시 잠깐 살다가 가는 이 땅과 물, 공기 다 그냥 악내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이제 여기 사진 나와 있는 머레이 북친이라고 하는 사회 생태론자는 이게 기본적으로 사회 구조 안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배자와 피지배의 관계를 설정한 것을 자연에도 그대로 그런 것을 대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대입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것들을 좀 문제시해서 넘어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함 선생님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백성이라 산다. 이거는 정말 제가 뭐 철학 공부를 해서라기보다도 철학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성인이나 오늘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유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뼛속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하는 백성이라 산다. 깨어 있어야 되죠. 항상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커는 이 제자가 오니까 계속 집을 떠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땡켄 그랬다고. 생각하십시오. 단순히 생각 그러면 조금 이게 뭔가 가벼워 보이잖아요. 사유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누가 나를 옥죄고 있는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나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탈피하려면 생각에서 결국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실존적 삶. 아까 제가 참 우리 너무 많이 먹는다, 갖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먹는 거 한번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함석 선생님 때문에 영향받아가지고 일일 일식 하게 된 게 15년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가끔 깨기도 하는데, 그래도 계속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과연 제가 지금 여기서 깨어서 실존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일까? 아까 기술 아나키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릎이나 어디 발목 인대가 늙어가지고 착살이 났다. 그러지 않는 이상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가능한 한 타지 말아야 되겠다. 핵발전소 거부한다 그러면서 왜 그건 올라타느냐. 뭐 여러 가지 저는 나름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거든요. 특별히 제가 비건은 아니지만 고기 함부로 먹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늘 먹는 것에 대한 생명에 대한 감사, 음식 평화, 뭐 이런 것들에 나의 우주적 기원에 대한 감사 이런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한 3슬라이드가 남아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마지막 생을 거둘 때의 표본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스코니어입니다. 99세인가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곡기를 끊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살 만큼 살았어. 그러니 나는 이제 자연으로 돌아갈게. 그래서
옆에 있는 헬린 디어링이라고 하는 헬렌 디어링, 그, 크리슈나무리티하고 이렇게 좀 연인 관계였었던 여인이었죠. 어쨌든 둘이 같이 살다가 여인의 품속에서 생을 마감했는데 저도 그러고 싶어요. 삶을 넉넉하게 만든 것은 소유의 축적이 아니라 희망과 노력이다. 열을 가져야 한다. 예. 다른 생명체들과 공존하는 삶이 현재 우리와 미래의 후손들의 희망이다.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했는데 좀 여유를 가지고 예전에 목사님이 지 목사님께서 어디서 뭐죠? 호주에서 잠깐 들어오셔가지고 어디 가셨다가 지인분하고 이렇게 가시다가 지하철역에 막 지하철이 막 이제 출발하려니까 막 뛰셨다고 그러셔요. 그러다가 놓친 거죠. 그러다가 불현듯 우리 왜 떠야 되느냐 이렇게 되물으셨다는 말씀을 제가 그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 열차 한 5분 기다렸다가 타면 되는데 그 열차 시간에 우리의 몸이나 의식을 갖다 들이대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이제 숨을 돌이키고 쉬고 호흡을 조절하고 이렇게 마음을 조절하면서 여유를 가지면 되는데 우리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참 이게 이제 기술이나 문명이 갖고 있는 어떤 쫓김의 삶. 이것도 사실 타율적 방식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롭지 못한 사유나 몸의 어떤 흐름에 따라 살지 못한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두 가지 결론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공감하고 연민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하겠다. 이 오른쪽에 보면 1938년 케비치 콜비치라고 하는 유명한 그 작가죠. 자화상입니다. 여기 보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낫지 여성인지 잘 구분이 안 가죠. 그 중요치 않아. 건강함 이것도 드러내지 않아요. 오직 한 인간. 그 케비츠 콜비츠가 얘기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진실한 인간, 성찰하는 인간, 양심적인 인간, 또 그리고 이웃에게 진정 우리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는 그림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신학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자주 설교도 하죠. 강론도 하고. 근데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신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전 정직한 고백이라고 봅니다. 너무 뭐 신부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 하나님 너무 속을 너무 잘하는 듯이 말씀하시는 게 정말 잘 아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이라고 하는 어떤 관념이 됐든 그 본질이 됐든 그 근처에 계속 나는 가려고 해라고 하는 어떤 친화력, 친밀감, 근사성이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프록시메이션. 저는 아나키즘, 그리스도의 아나키즘에 있어서 성서, 그 다음에 예수, 신이라고 하는 세계의 어떤 관념이나 개념이나 존재라고 한다면 거기에 가깝게 다가가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것, 예, 그걸 이제 친화력, 친밀감, 근사성 이런 말로 표현하고 싶다는 거죠. 나는 니브가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요. 그다음에 하이데거가 네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웃이라고 하는 관념 독일어하고도 이렇게 연동이 되고 있는 같은 근원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근사성이다. 그러나 일치는 안 된다. 일치가 되면 폭력이다. 근데 그리스도교에서는 신하고 일치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유대교에서는 다시 잘 그런 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교는 굉장히 영성적으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러는 즉시 신이 아니게 되고 내가 아니게 되잖아요. 동일성으로 가버리면 철학적으로 보면 그건 폭력이죠. 한쪽으로 이미 누군가가 우월성을 가지고 흡수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아나키스트는 그걸 얘기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입니다. 제가 목이 아주 시몬 베이어를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자의 아르케를 위해서, 노동자의 사랑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뭐 하여튼 어쩌면 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에, 그 이런 고통을 또 가지고 살아갔고 그렇게 또 죽어갔던 여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캐트 콜비츠죠. 캐트 콜비츠가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유명한 작품인데 1903년에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을 통해서 광기를 극복하는 평화적인 해법으로 공감 연민 세상과 함께 할
고통할수록 고뇌한 한 인간만이 남는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약자들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거의 가깝게 갈 수 있을까? 환대할 수 있을까? 자연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친구로서, 수평적 관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결국 그리스도교 아나키즘의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아는 사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정리한 그리스도교 아나키즘은 바로 거기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 레논의 이메이진 아시죠? 나중에 한번 곡을 잘 들어보십시오. 참 좋은 노래입니다. 존 레논의 아나키즘적인 어떤 그 색채와 관련해서도 많이 동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